사람이 동물과의 다른 차이점은 이성을 지녔다고 말들 합니다. 맹자는 그래서 사단을 예로 들면서 인의 예지를 예로 들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왜 제가 갑자기 맹자의 사단을 얘기하면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말을 인용했을까?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엾이 여기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최소한 이 네 가지를 지녀야 사람이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조국이 4년 전에 2020년 서울대의 동문들을 상대로 한 선우 라이프가 설문조사와 함께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죠. 서울대의 자랑스러운 동문 그리고 부끄러운 동문을 투표를 하는데 그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가 뽑혔고 부끄러운 동문에는 조국이 3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엊그제에 서울대의 교수와 연구진 525명 정도가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을 발표하자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 놓으면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그 4년 전의 투표를 여러분 기억하시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집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조국은 그 부끄러운 동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투표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끄러운 동문으로서 조국은 그대로 역사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국은 자기의 SNS를 통해 가지고 숟가락을 얹어 놓으면서 그때의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 당시의 투표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는 윤석열을 포함해서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금태섭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부끄러운 동문으로는 조국이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 부끄러운 동문으로 기록된 바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윤석열이 그 당시에는 자랑스러운 동문이었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틈을 노려서 윤석열 투표를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동문들 후배들이 지금 조국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인 조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만회하려는 그 마음 이해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국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아직까지 치르고 있지 않지만 그 죄값이 벗어졌습니까? 밝혀졌습니까? 저는 이러한 조국의 행태를 보면서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못한 아주 얄박스럽고 가벼운 자가 조국이다. 이런 자는 분명하게 절대로 국민들 앞에 지도자로 나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의 투표 행위 당시에는 윤석열이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행동 자체를 인정했던 투표의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반대로 조국은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잡스러운 잡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동문이다. 그 투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막말로 조국이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사람 잘못 봤다. 어떻게 윤석열이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올라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조국의 진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조국 씨, 좀 험한 얘기입니다. 당신을 굳이 걸레라는 표현으로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속된 표현했을 때에 걸레는 빨아도 삶아도 걸레라는 얘기를 하듯이 당신은 무언가 자기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때에 행했던 일들이 아주 지저분한 잡범 아니겠습니까? 양아치들도 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지저분한 행동을 해왔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지금도 당신은 당당하고 떳떳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그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후배들은 부끄럽다라고 90% 이상이 당신을 부끄러운 동문으로 세웠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이 5년 동안 지금까지 끌고 미뤄왔던 그런 상황인데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바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월 초에 바로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죄가가 그동안 다 말끔히 없어졌습니까? 사법당국이 당신에게 내린 형벌이 가혹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후배들이 투표한 내용들이 4년이 지났어도 당신의 변함이 없었다는 행동 자체, 죄가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뉘우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당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삿갓 얘기를 가끔 인용을 합니다. 김삿갓은 김병현 조선조 시대 때에 조부가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손자인 자신이 그것을 대신 받아쓰고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다 해서 김병현은 평생 동안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의 죄가에 대한 반성이 먼저이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당신의 죄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아직도 부끄러움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남을 끌어들이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당신의 얼굴이 대단히 두꺼워 보입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양형에도 참작이 될 터인데 당신은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당신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면은 읽지 못한 책을 열심히 읽고 푸시업, 스쿼시 운동 열심히 체력적으로 강해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누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관심을 갖겠습니까마는 혹시 정경심이 2년여 동안 감방에 있으면서 영지금 기록을 세웠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내가 아내보다는 나은 사람인데 인기 있는 사람인데 아내보다야 영지금을 더 많이 벌어들여야지 돈벌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늘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만 되면은 돈 몇 푼에 매달리지도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다.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다. 돈 때문에 내가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노라 얘기하고 있지만 당신의 행동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뒤로는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진실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다 받을 것 받았던 사람이 당신 아니겠습니까? 장관 물러난 지 20분 만에 서울대에 교수 복직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달 봉급을 장관 봉급, 교수 봉급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봉이 김선달이 기가 막히다고 벌렁 낮아 빠질 정도의 그런 머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당신 아니겠습니까? 딸이 유급될 처지에 있는데 격려 장학금을 줬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을 떠든 것이 당신 아니었습니까? 이러니 아무리 김선달이라 한들 뒤집어지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을 당신은 애써서 돈 몇 푼에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지저분한 생활을 당신이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4년이 지났는데 지금 투표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당신의 뻔뻔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사람이면은 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도 다 사람이 아니겠구나. 당신을 보면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이 말 다시 한번 되뇌이겠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조국 씨, 감방에 들어가 있을 때에 곰은 인내를 갖고 마늘을 먹으면서 고통 속에 사람이 되었는데 당신도 사회주의 책 열심히 읽지 말고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사단, 인의 예지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을 갖추는 진정한 사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길도 미끄러운데 조심해서 귀가들 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